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접종 완료나 음성 결과 증명 없이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출입을 금지했던 이른바 방역 패스가 일주일 만에 폐지됐잖아요. 네, 최근 그와 관련한 법원에 상반된 판결이 있었던 데다 확진자 수가 다소 줄어든 것이 결정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접종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논란은 여전해서 정부가 방역 조치를 마련할 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동시에 모두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17일부터 경남에서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 매장 영업시간 제한은 기존 밤 9시까지로 유지됩니다. 요즘 체온 측정이나 QR코드 등 어디를 가도 인증이 필수지만 이런 상황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의 이야기인데요. 동행 취재했습니다. EU가 LNG선 시장의 독점 우려를 이유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을 반대하면서 두 기업 간의 합병이 무산됐는데요. 지역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돌봄과 방과 후 학교를 통합한 거점 돌봄센터가 확대됩니다. 밀봄 2호는 오는 9월 창원 상남초등학교에 개관합니다. 정부가 17일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때 QR코드 인증은 필수인데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것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인데요. QR코드 기계를 찾는 것부터 스스로 온도를 측정하는 일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영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중증 시각장애인 부부 강태교 씨와 이인숙 씨는 요즘 장보기가 무섭습니다. 마트 앞을 지키고 있는 QR코드 인증 때문입니다. 기계를 찾는 것부터 쪽에 왼쪽 고객님 팔 왼쪽으로 해가지고 저요? 오른쪽, 네, 오른쪽. 잠깐만요. 인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네, 시작. 어디 요 앞에 있긴 있어요? 결국 주변에 있는 직원이 도와줘서야 겨우 장을 보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장 보는 자체도 힘들 뿐더러 그런 이제 온도계도 어디 위치도 모를 뿐더러 그리고 뭐 QR 코드라든지 뭐 방역 패스로 인해 가지고 그 검증해야 되는 기계가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점심시간 함께 밥을 먹으러 가봤습니다. 어디서 하죠? 보다 못한 손님이 나서서 알려줍니다. 하지만 더 큰 난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체온계입니다. 찾는 것도 어렵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밥을 먹지 못하고 다른 식당으로 향합니다. 주인도 손님이 몰리다 보니 일일이 신경 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식사 이후 방문한 카페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를 만나러 온 70대 시각장애인 노옥순 씨. 직원이 QR코드를 보여달라는 말에 당황해합니다. 점자 기능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처럼 활동 지원사가 옆에 있을 때는 직원에게 이야기라도 해주지만 없을 때는 집에서 꼼짝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뭐 화면이 어디가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어디가 돼야 되니 QR코드는 우리 상상도 못해, 그런 거는. 경남에 있는 시각장애인만 17,000여 명. 이들은 앞으로도 방역패스 인증을 비롯해 정책에서 시각장애인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나와 너의 다름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정책이라든지 방침을 좀 세워둔다면 장애인들도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고 장애인들도 장애인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 있지 않느냐.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은 유럽연합이 LNG선 시장의 독점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3년 동안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지역사회는 늦었지만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우조선해양 정문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천막 농성을 시작한 지 986일이 흘렀습니다. 최근 이곳에 희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이 최종 무산된 겁니다. 지역사회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시민들은 늦었지만 단합된 힘으로 목표를 달성한 만큼 천막을 철수할 예정이지만 졸속 매각을 추진한 산업은행에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상식적인 절차도 무시하고 얼마나 허술하게 기업결합 심사를 추진했는지 만천하에 보여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처음 결합 심사가 6개월이면 끝날 것이란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3년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낸 그 결과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제시는 시민들의 뜻대로 두 조선사의 인수합병이 종지부를 찍었다며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매각의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재도약할 수 있는 준비와 실천들을 해 나가야 될 시점입니다.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우조선해양을 이제 제대로 재도약시키고 제대로 재성장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다각도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막 농성과 단식 투쟁 등 한마음 한뜻으로 대우조선해양 지키기에 나섰던 거제시와 시민들.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 무산으로 지역사회는 한시름을 놓았다는 분위기지만 다시 새 주인 찾기라는 험난한 여정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코로나19 상황과 맞벌이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돌봄인데요. 그래서 경남에서는 이곳을 통해 돌봄과 방과 후 학교를 한 번에 잡고 있습니다. 거점 돌봄센터 늘봄의 이야기입니다. 네,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거의 100%에 달하는 만족도가 나올 만큼 반응도 뜨겁습니다. 그래서 2호가 개관하는데요.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생님들의 돌봄 속에 마음껏 수업을 듣는 아이들. 돌봄과 방과 후 학교가 통합된 거점 돌봄센터 늘봄입니다. 지난해 3월 명소초 별관에 개관한 뒤 지금까지 단 하루도 문을 닫은 적 없는 이곳에선 6개 돌봄 교실과 24개의 방과 후 학교가 학기는 물론 방학과 야간, 주말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만 평일 평균 120여 명, 저녁 돌봄 20명, 토요 돌봄 10명, 저녁 8시까지 돌봄을 확대하고 무료 급식과 간식, 통합버스까지 운영하다 보니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학교에서 점심급식을 먹고 그다음에 늘봄 가면 간식을 주고 저녁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하는 엄마들이 사실은 그 저녁 밥 때문에 되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해주니까 그리고 저녁 8시까지 돌봄이 됐던 거예요. 늘봄하고 또 그 안에 방과 후 가게 통합 같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되게 안심이 되는 거죠. 추가 설립 요구가 이어졌는데 올해 2호가 탄생합니다. 늘봄 2호는 오는 9월 창원 상남초등학교 별관을 리모델링해 문을 엽니다. 인근 10개 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4층 건물에는 20개의 교실이 꾸며지고 공동 사용할 도서관도 들어섭니다. 이로 운영 경험이 더해져 환경 개선은 물론 인근 스포츠센터 등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확대됩니다. 돌봄 전담사의 근무 시간도 8시간 전일제로 전환됐습니다. 늘봄 2호 개원을 위하여 여러 가지 설계 및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원에 앞서 학생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늘봄 2호는 기존 늘봄 성과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다 질 높은 돌봄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하겠습니다. 두 차례의 조사에서 100%에 달하는 만족도가 나올 만큼 호응을 얻고 있는 늘봄. 경남형 돌봄으로 교육부와 전국의 주목을 받는 늘봄이 사회적 돌봄이란 무엇인지 그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6명 모임입니다. 17일부터 이제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를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연장했는데요.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6명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미접종자가 있을 경우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과 행사 집회, 종교시설의 방역수칙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18일부터 일부 시설에서 방역패스 적용이 조정되는데요.
독서실과 도서관, 박물관, 마트와 백화점, 학원 등에서 방역 패스 적용이 해제됩니다. 유흥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식당과 카페 등에서는 지금처럼 방역 패스가 그대로 유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44명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여전히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경남경찰청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해 검거한 사람 수가 94명입니다. 사례를 보면 지난 11일 밤 10시 30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서 제한 시간을 넘겨 영업하면서 접종 증명서도 확인하지 않은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12명이 붙잡혔습니다. 특히 이들은 사전 예약을 통해 손님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또한 창원시 마산내서와 통영에서 밤 10시 이후에 영업한 마사지 업소도 적발됐습니다. 경남경찰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데다 창원 지역 유흥주점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보고된 만큼 시민들의 방역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굴 폐사입니다. 최근 경남 남해안에서 굴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액만 1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고성군 자라만이 접수된 피해 규모가 134개 허가에 약 218헥타르로 피해액이 39억 원에 달해 도내에서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성군은 현장을 점검하고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에 신속한 복구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8, 9월 굴의 산란기 후 강수량이 줄면서 해수의 영양류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유지돼 먹이가 부족해져 집단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 경남본부와 경남FC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스폰서십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7일 경남도청에서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과 최영식 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 박진관 경남FC 대표이사, 설견 감독이 참석해 메인 스폰서십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FC는 NH농협은행 로고가 새겨진 홈경기 유니폼을 입고 이번 시즌 일부 승격을 위해 뛰게 됩니다. 또한 NH농협은행 경남본부와 경남FC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함께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이 잇따르자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도는 자체 산불 진화 헬기 7대를 도내 7개 시군 권역에 나눠 배치해 신속하게 출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산이나 주변 지역에서 화재 위험이 큰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B&K 경남은행은 17일 창원시청을 방문해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달라며 창원 사랑상품권 8천만 원을 허성무 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창원시는 전달받은 상품권을 코로나19 등으로 차례 비용 마련이 어려운 지역 내 1,600가구에 5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남의 돼지 유행성 설사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말부터 창원과 고성 등 13개 농가에서 사육 중인 천여 마리가 돼지 유행성 설사에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내 내륙 지역의 양돈 농가에서 돼지 유행성 설사 방어 항체율이 20% 이하를 밑돌고 있어 유행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예방을 위해 분만 전 어미돼지의 백신 접종을 빠짐없이 하고 농장 방역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제3종 가축 전염병인 돼지 유행성 설사는 분변을 통해 입으로 감염되며 특히 어린 돼지에게서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켜 폐사율이 최고 100%에 달할 정도로 큰 피해를 주는 병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